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으로서요, 스마트폰 부품주 하고요, 5G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시장 상황을 보면요, 종합지수가 전일 급락에 이어서요,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었죠. 오히려 이런 사항이 종목 옥석 구분하기가 상당히 편해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모니 관심주죠. 우리가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 해서 한 부분별로 5종목씩 총 20종목이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가 4종목 추가로 편입을 시켰어요. 카카오 시켰고요. 그리고 액트로 이 스마트폰 부품주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비메모리, 팹리스 회사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유진테크, 오늘 강한 상승의 흐름. 우리가 시장 흐름을 제대로 맥을 잡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전략주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무슨 종목입니까? 삼성전자 우선주죠.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5만원을 돌파했을 때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근데 실적은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 그러면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지금 보면요. 이 반도체, 소재, 장비, 비메모리 해서 한 6종목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이죠? 거기에 종목이 지금 삼성전기까지 한 4종목 있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 2종목 있죠? 그리고 OLED 관련주, 디스플레이죠? 2종목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3종목.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편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든 지수를 이끌고 가니까 내가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을 갖고 있던, 3종목을 갖고 있던, 5종목을 갖고 있던, 분명히 삼성전자 우선주 이 한 종목은 내 보유 종목에 있어야 된다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통신 장비주죠. RFHIC. 최근 한 3, 4일 크게 하락한 후 오늘 조금 소폭 반등을 나왔지만은 말 그대로 반등 차원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오늘 수급사항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뒷부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차 전지 삼성 SDI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오늘 낙폭이 가장 심했던 에코프로 BM이 10% 넘게, 특히 오늘 오전에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10% 넘게 떴다. 의미 있는 상승이죠. 우리가 올라갈 자리에 좋은 리포트가 재료가 나왔는데 못 올라가면 빠진다 그랬어요. 반대로 빠져야 될 자리에서 나쁜 보고서가 나와서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라간다 그랬죠. 에코프로 BM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게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바이오주의 셀트리온, 그리고 NK맥스 있죠.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략주 마지막이죠. 전통 제조업이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개념으로 현대모비스 이렇게 5종목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대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거나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H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도 마찬가지죠. 부품주들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죠. 덕산 네오록스,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덕산에서도 우리 목표가 3만원, 지금 26,000원대까지 성큼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바닥주에는 우리가 이 코엔텍,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CJ, 이 대북 테마는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조만간 좀 나오지 않나 기대감으로 일단 편입을 시켜 놓기만 하고 지켜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AD 테크놀로지, 힘스,
RF텍. 자, RF텍도 통신 장비인데요. 조금 과열 기미가 왔어요. 우리가 한 10,000원 정도 목표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9,000원 초반대죠? 뭐 내일 정도 올라오면 10,000원입니다. 한번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일 IPS를 갖고 있는데, 지난 1월 초순이죠? 자, 수주를 했어요. OLED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것도 600억, 작년 매출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수주를 땄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반도체 장비주를 새롭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진테크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유진테크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 이제 속삭이는 종목 한국항공우주, 코엔텍 요 두 종목은요 좀 올라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한번 오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부분인데, 자,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에코프로 BM 11% 올라갔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8%,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9%, 그죠? 그리고 RF텍도 8%, 그리고 유진테크 6.9%, 뭐 ENF 테크놀로지도 6.9%, 뭐 보통 한 3, 4%, 뭐 심한 건 아까 만도 한 10%, 그죠? 상당히 강한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주고 있다. 우리 하모니 관심주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과열되는 부분만 한두 종목씩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공지사항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12일 날 오후 2시에 이 강남에 있는 3탄 빌딩, 그러니까 2호선 삼성역에 3번 출구로 나오면 한 50m 걸어오면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이에요. 아마 찾기는 쉬울 거고요.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방적인 시청만 가능하죠. 근데 내가 방송을 듣고 어떤 A라는 종목에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한 3, 40분 일찍 오시면 저희들이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새로운 리포트였죠. 삼성 전기에 대한 건데, 올해 체질 개선 효과 기대 목표가 상향이죠. 근데 이 삼성 전기도 그렇고요, 이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고,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4분기 실적을 포함한 작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도 주가는 승승장구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삼성전기 실적을 보면 이제 4분기 실적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영업이익이 1237억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한 51% 감소할 걸로 보죠. 1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될 걸로 봐요. 영업이익이 한 1566억. 물론 이번 4분기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지만은 작년 대비하면은 한 35% 정도 줄어들 걸로 본다. 그렇지만은 올해 전체 1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7,696억으로서요. 한 11%. 그러면은 이 11% 정도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과대하게 올라오죠. 그렇죠?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 특히 삼성전기, LG이노텍 최근에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계속 나오죠. 좋아지는 사업 부분이 바로 광학 부분, 즉 카메라 모듈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기 오늘 7,000원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죠. 자, 수급사항도 보십시오. 오늘 개인들이 한 38만 9천 주, 거의 39만 주를 매도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140만 주. 평균 거래량은 어제도 상회했는데 어제 100만 주 나왔어요. 그거보다도 또 한 40% 정도 증가하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상승 흐름이죠.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였던 LG이노텍도 또 52주 신고가 갱신했죠. 오늘 8,000원. 뭐 상승폭은 비슷하죠? 5.8% 상승했으니까요. 14만 5,500원. 이 종목도 거래량 안정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개인들 수급사항 봐도 거의 1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그 물량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눠서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 IT 섹터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모니 관심주에 이 스마트폰 관련주가 4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조금 속을 썩이죠? 속 썩이는 종목 바로 BH예요. 이 연성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전문 제조업체죠. 자, 갤럭시 폴드가 나오면서 화면이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5G 스마트폰으로 이제 대부분들이 교체가 되면서 그동안 LCD 액정을 쓰던 분들이 이제는 OLED 액정들을 거의 쓴다는 얘기죠. 근데 OLED 액정을 쓰기 위해서 특히 갤럭시 폴드에서는 이 액정이 상당히 얇아야 돼서 일체형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패널 두께를 축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터치 패널하고 디스플레이를 같이 있는 일체형 제품. 이 BH에서는 Y, 옥타라고 하는데요. 그거가 필수적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수출일보다는 이 공급이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무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는 걸로 지금 예측이 전망이 되죠. 4분기 영업이익이 277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8% 감소를 합니다. 그걸로 악재로 인해서 약간 물량이 꼬였어요. 저는 사실 이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기보다는 물량이 꼬인 부분을 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에요.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308억으로서요. 작년 대비 2019년 대비해서 54% 증가한다. 아까 그러면 삼성전기나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4분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더라도 주가는 고공행진이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BH 분명히 실적은 좋아지는데 물량이 조금 엉킨 부분 푸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BH 뭐라고 했습니까? 자, 모양새를 만들어 가는데 수급이 안 따라준다.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을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좀 이따 한번 차트 그래프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여기에 카메라가 이유 있는 상승 그리고 더 간다. 요건 아마 한 두세 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국내 중소형 카메라 모듈 업체의 지난해 3분기 합산 실적이 매출액이 1조 8천억, 전년 대비해서 2% 증가했지만요. 이 전분기 대비는, 그러니까 전년 2018년 동기 대비해서는 56%, 영업이익은 1240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100%가 넘게.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에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작년 거니까요.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출하량은 2019년 작년이죠. 8억 8천만 개에서 올해는 11억 1천만 개로 증가하고 2021년 내년이죠. 13억 4천만 개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니라 최근에 시장에서 인기 있는 TOF 3D 센서죠. 그리고 이 광합줌, 줌 기능 5배 줌이 요번에 이 3월 달에 갤럭시 20이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새롭게 장착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에서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넣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2017년과 18년에 북미 고객사 하향 검사 장비 확대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주가도 2만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갔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바로 이 2018년의 실적 이상의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2018년에 매출이 1831억, 영업이익이 201억. 이때 주가 2만원 갔었어요. 작년 매출 2019년에는 매출이 크게 감소하죠. 1297억,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한 56억이에요. 근데 올해 예상 전망치가 이
매출 같은 경우는 40% 증가한 1,786억. 그렇죠? 2018년과 엇비슷해지죠? 영업이익은 274억. 2018년보다도, 죄송합니다. 204억. 274% 증가한 204억. 그때 영업이익이 201억. 더 좋아지죠? 그러면은 하이비전 같은 경우가 2017년, 18년에 실적이 사상 최고 나오면서 주가도 사상 최고 수준 월봉으로 볼게요. 자, 이때 갔던 것이 바로 2만원 돌파했었죠. 지금 가격대 12,700원. 물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실적이 전망치처럼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2만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한 950원 8% 상승한 12,700원. 어제 800원 하락했었죠. 한 6.3%. 근데 우리가 어제 진단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 반대로요, 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큰 폭의 매도를 하고 차익을 실어서 도망갔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못하죠. 오늘 외국인들 16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량 어제와 엇비슷한 44만 주. 그렇죠? 과열기미 평균 거래량 수준이죠. 그러면은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오늘 44만 주인데 뭐 한 70만 주 나오면서 최근 장중 고점인 12,900원, 13,000원을 훌쩍 넘기는 새로운 상승의 신호로 봐도 되지 않나, 기대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 하모니에 관심주에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 이 실적 부분 그리고 이 흐름, 이 스마트폰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맞다. 3D 센서 TOF 거기에 계속적인 장착이 되고 있고,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리포트 봤을 때 올해 뭐 8천만 개인데 상당히 더 좋아진다 그랬죠. 그런 부분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액트로죠. 아까 말한 대로 줌 기능이에요. 이 신규 제품인 폴드디즘 액추에이터의 매출액이 이 액트로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데, 이 액트로의 이 전망치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그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죠. 일단은 매출액이 1389억 올해. 그래서 작년 19년 대비해서 한 15%, 영업이익은 188억. 그래서 이것도 전년 대비 한 15.8% 증가하는 수준으로 그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액트로는 조금 상승 탄력이, 그쵸? 하이비전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액트로는 우리가 최근에 월요일 날 들어갔었죠? 조금 올라오면은 한번 우리가 정리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냥 카메라 모듈도 좋겠지만은 이 특화된 새롭게 장착되거나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액트로 하이비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동훈 아난텍도 이 운영하는 구동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드라이버 IC 생산이죠. 자, 조금 어저께 조금 덜 빠졌다고 오늘 상승폭이 둔화된데, 요 동훈 아난텍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처음 이 방송을 본 분도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G 통신 장비죠. 자, 이것도 오늘 새롭게 나온 기사 내용, 이건 뭐 리포트라기보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통신 장비 기업들이 기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 경자년 2020년이죠. 새해에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장비 기업들은 지난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중심으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착수하면서 기지국 장비와 부품 등의 업계의 공급,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보면 올해는 시장이 더 커진다 그랬죠. 올해 글로벌 5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7,68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이는 작년에 한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한 7배 이상 늘어나고, 또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착수하는 통신 사업자 역시 지난해 25개국에 50개 이동통신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60개국에 176개국, 한 3배 정도가 늘어난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통신장비 업체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장비 업체, 부품 업체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오늘 그런 기사 나왔네요. 삼성전자가 5G 이동통신 서비스 확대와 함께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2018년에 5% 정도였는데 11%로 껑충 뛰었고, 또 5G 전체로 따지면은 지금 이 화웨이와 맞먹는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세계 각국에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번에 화웨이 맺었죠. 지난번에 이 일본 맺었죠. 그 전에 또 미국 통신 3사하고 맺었죠.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5G 상용화를 실시를 하면서 이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거기에 따른 수혜, 부품업체들도 장비업체들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5G 통신,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하는 업체들 우리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실적하고 같이 했죠. 자, OE솔루션, 서진시스템, RFHIC, RF텍. 이 중에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두 종목 RF텍하고 RFHIC 있죠. 그리고 서진시스템도 우리가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실적 부분이죠. KMW나 OE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서부터 퀀텀 점프를 하면서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면 주가가 그래서 많이 떴는데 거기보다 더 많이 뜨기 위해서는 그 증가율만큼 올해도 2분기, 3분기야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죠.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작년에 재작년보다 좋아지는 비율만큼, 증가율만큼은 글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찍던 서진시스템이나 RFHIC, RF텍은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특히요, 이 RF텍 같은 경우는요, 이 삼성전자 안테나 모듈을 납품을 하는데 그것이 새롭게 작년 2분기서부터 시작해서 4분기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데다가 또 필러 부분, 의약 쪽이죠. 그 회사, 유스피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거기서 상당히 3분기서부터 온기로 반영되면서 이 올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진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394억 정도 전망을 하죠. 상당히 작년에 전망치가 한 139억이에요. 그런데 394억, 2배 이상 크게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RF텍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오늘 같은 날도 아마 이 5G 통신 장비 중에서 아마 가장 상승률이 컸던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루미늄 함체를 만드는데 이것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또 여기 나오죠. 미국 버라이전, 그리고 AT&T, 그리고 일본의 KDDI 등 해외 통신사의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죠. 서진 시스템의 매력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수출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올 하반기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인도, 베트남에 대한 통신장비 수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RFHIC.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크게 하락하면서 대량 거래 속에 수급사항도 100만 주, 그죠?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100만 주 내답하는 그런 모습, 수급이 엉켰어요. 그러면서 화요일 날이죠? 부정적인 보고서, 실적이 부진하다. 근데 4분기 실적 우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걸로 예상했죠. 3분기도 적지 않았고. 근데 올해는 여기 그 보고서에도요, 올해는 최소 2배 이상 좋아지는 걸로 나오죠. 그러면은 실적이 작년에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 2배 좋아진다.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물량은 엉켰다. 그러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새 종목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텍 오늘 710원 상승해서 9,480원이 한 8% 떴어요. 오늘 고점이 얼마입니까? 9,600원까지 갔었네요. 자, 우리가 이 7,000원 중반대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렇죠? 자, 이미 이제 목표치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많죠? 130, 거의 6만 주 육박하고, 그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너무 몰려요. 오늘 개인들이 40만 주,
좀 가열 기미가 나오죠. 그래서 RF 택은 내일 보면서 거래가 증가하거나 뭐 만원대 오면은 한번 우리가 이 정리해서 이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나. 요 부분이 오면요, 내일 오전에 장중에 한번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진 시스템. 자, 서진 시스템 1200원 한 4% 돈 3300원. 그렇죠? 뭐 거래량도 밋밋 평균 거래량치 하회하고 수급적으로도 뭐 개인들이 매도를 했지만은 겨우 12,000주. 뭐 시장에 충족을 못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제가 내일 정도 수준에서 RF택이 과열이 돼서 만원 부근에 올라오고 거래가 크게 터지고 하면은 그 종목을 정리하고 오히려 저는 이제는 서진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오늘 뭐 크게 충족은 못 시켰지만은 상승의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 조정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있죠?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게 된다?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의 주체 세력, 그동안 주가 상승할 때 매수했던 세력들이 조정받을 때 적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루 종일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해야 되고 주가 변동성이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 부분 한번 서진 시스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 오면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RFHIC죠? 자, 우리가 좀 속을 썩이는 그런 종목군의 중에 또 한 종목인데, 오늘 1,400원 4.4% 상승한 32,700원.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좀 올라온 것이 아닌가, 낙폭 가대에 따른. 그쵸?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세게 올라오면은 뭐 한 34,000원에서 5,000원까지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데, 자, 지금 오늘도 수급상 보면 개인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급반등, V자 반등 나오기는 힘들다. 조금 올라왔다가 35,000원대 왔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또 올라왔다 밀렸다가, 그렇죠? 그렇게 안정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나.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답답할 수는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이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큰 폭의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당장만 수급이 꼬여서 시간이 걸릴 뿐이다.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G 통신 장비하고 스마트폰 부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